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부영호텔과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관피아 의혹을 제기한 도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부영호텔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거 누가 이 문제에서 누가 책임져집니까 이거는? 그냥 또 다시 영향평가만 받아 해줘버리면 그만이에요.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조치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강하게 영향 평가를 심의를 받아준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변경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오라 관광단지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대응 태도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관피아 의혹을 제기한 도의원에게 제주도가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동료 의원이 비판했지만 제주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 우리 미래의 어떤 도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그런 발언조차도 하지 말라고 재갈을 물리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혹이다 뭐다 하는 부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민이 알 권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희룡 지사가 오라 관광단지 사업 승인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사업 승인을 전제로 한 적이 없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태석 도의원은 제주도가 사업자로 선정한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는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데다 공모가 끝난 뒤에야 사업자 등록이 마쳐 응모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사전 내정 의혹이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제주 하수처리장이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는 바람에 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기계 고장으로 인근 하천에 오염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수 처리 능력은 한계치를 넘어섰고 관리는 부실하고 하수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 옆을 지나는 하천에서 오염수를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밤새도록 작업이 진행됐지만 하천 곳곳에 적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좀 많이 폈거든요. 큰 차로 꽤 많이 폈어요. 15대 정도 폈을 거예요. 25톤이요.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하천을 지나 그대로 바다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나는 오염수가 흘러나온 시각은 밤 9시쯤. 오염된 하수를 모아두는 유입동의 수위가 넘치면서 100톤가량의 오염수가 인근 하천과 다리로 쏟아졌습니다. 섭다하다 어저께 드디어 야 이건 안 되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저께 그 중국 손님이 들어오는데 내리는데 그 물이 흐르니까 막 냄새가 막 나니까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거죠. 오염수가 흘러나온 원인은 하수를 담아두는 유입동의 수위계가 고장났기 때문.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관제 모니터에는 변동이 없다 보니 오염수가 넘쳐버린 겁니다. 이 수위가 멈춰보니까 그만큼의 거를 작동을 못한 거죠. 다른 기계들이. 오작동을 해보니까 정밀 조사하고 또 그런 대체 방을 또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는 지난 5일에도 태풍으로 정전돼 오염수가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염수 무단 방류에 이어 배출 사고마저 잇따르면서 하수처리장의 시설은 물론 근무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1차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하우스 비닐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제주 농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준공됐지만 강정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원들이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기지 관련 사건으로 지금까지 593명이 기소된 가운데 453명이 형을 확정받았고 아직도 104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은 지난 3월 공사가 늦어진 책임이 강정 주민들에게 있다며 34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해군기지 문제가 꽉 막힌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여야 국회의원 165명이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0명이고 국민의당 34명, 정의당 6명, 무소속 4명이고 새누리당 의원도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3당 대표들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과반수 의원이 참여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165분이나 이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정치적 압력으로 행사가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그간의 이제 정부 추진 정책을 변화를 할 수 있을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국방부도 우리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고, 일단 해군이 구상권 철회가 선행돼야만 이 강정에 얽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방위원회에서 결의안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아 결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달 초 제주를 강타한 태풍 차바 당시 제주 해군기지의 함정들 모두 다른 지방으로 피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풍으로 해군은 물론 해양경찰 함정들도 모두 피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2년과 14년에도 태풍으로 케이슨 구조물이 파손돼 입지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제주적 집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아파트 매매는 줄었는데 분양시장만 호조로 보이는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MBC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대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건수는 1,500여 건.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 거래 건수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예정된 입주 물량이 6만 8천 가구에 이르는 등 과잉 공급에 대한 부담과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하락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근로자들이라든가 주택 수요 가능한 부분들이 소득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 시장은 수년째 활황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대구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13개 지역 7,300여 가구, 두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순위에 마감됐고 수성구 지역 등 일부 지역에는 웃돈도 붙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분양 성공에 대한 기대 심리와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최근 어떤 공급량 축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향후 공급에 대한 우려와 또 향후의 어떤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합쳐지면서 신규 분양 시장과 분양권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대구 부동산 시장은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 시장이 점차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화랑세를 보이는 분양권 시장 역시 앞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위치와 조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가 예상되고요. 양이 많지 않아서 퇴근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오후까지는 무난한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밤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에도 어제보다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6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에도 구름 많은 모습이지만 가시거리는 5km 이상으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고요.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청주와 광주, 대구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제 차귀도 해상에서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한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 어선 6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어서는 차귀도 남서쪽 100km 부근 해상에서 규정보다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하거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허위로 적고 조기 등 8,0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도내 모 중학교 여학생 6명이 A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지나친 신체 접촉을 했다며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교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조만간 A 교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 분양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주와 목포 사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서울 제주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8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가 긍정적이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에도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장비들이 재구시를 못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가 IT 기술을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스템에 11억 5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2년 동안 노루 23마리를 포획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 등 6곳에 2억여 원을 들여 가축 분뇨 냄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공사와 건축 붐으로 올해 제주도 공사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종합건설회사 285곳이 맡은 공사 금액은 1조 5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공사 도급 1조 원 달성은 지난해보다 2달 앞선 최단 기록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